태풍의 길목에서는 되지도 않은 법이다. 언제 불어올지 알 수는 없지만 한 차례 큰 폭풍이 조선으로 몰아칠 것이다. 그때 날아오르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했다. 헌영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중국어와 러시아어, 에스토니아어 등 4개 국어를 원문으로 읽을 정도로 공부해 두었다. 당장 기자 생활에 그것들이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필요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의외로 빨리 왔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가왔다. 당시 교회의 목사나 신자 중 신사참배를 하는 자들이 많았다.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신사참배를 하며 종교 행위가 아니고 국가 의례일 뿐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일부 양심적인 장로나 신도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 예배 시간에 늦게 나타나곤 했는데 이는 일본 경찰의 탄압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순종 일본적 기독교로 개종한 목사들은 물찬 제비처럼 일본 통치를 찬양했고 이와 같은 현상이 사회 각 분야로 퍼져나갔다. 편집국에서는 교회의 이러한 실태를 취재하여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기사를 게재할 것을 지시했다. 우선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기독교 인사를 물색해야 했다. 곧 경성 부근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현순 목사를 소개받았다.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기독교계 인사로 교단 내에서 꽤 신망을 받는 인물이었다. 비교적 큰 키에 깡마른 체구의 50대 남자가 다방으로 들어섰다. 그와 2시간가량 인터뷰를 하며 헌영은 취재 방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는 기독교보다는 민족주의를 상위 개념으로 두어야 한다고 했다. 민족주의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이라면 종교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 기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소. 기자의 소임은 공정하고 정확한 기사를 쓰는 것이요. 그런데 기자의 소임과 조선의 독립이 상충한다면 박 기자는 어떤 선택을 하겠소? 예상치도 못한 질문이었고 답변이 어려웠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취재를 하러 왔으니 목사님의 질문에는 생각을 정리해서 후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소. 생각도 없이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요. 나 역시 결론을 내기까지 많은 시간을 고민했어. 목사들이 들으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 어줍지 않은 결론을 들어보겠소. 헌영이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이자 현순 목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작금의 기독교는 제도와 교권을 중심으로 귀족화되어 가고 있어. 교회의 주인은 민중이 되어야 하오. 그리고 천국은 하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인류 사회가 천국이 되어야 할 것이요. 기독교는 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게 내 생각이요. 제가 기독교는 문외 아니라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천국은 하늘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당시 그의 주장은 진보적 기독교인들에게 꽤 반향을 일으켰고 보수적 기독교단에서는 적그리스도적 발상이라며 현 목사를 교단에서 추방하려 했다. 2시간 동안의 인터뷰를 통하여 현 목사는 조선 기독교단에 심하게 회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더 이상 기독교에 미련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더 이상 목회 활동을 하지 않으실 작정인지요? 일제부터 물찬 제비 같은 목사들과 어찌 같이 활동할 수가 있겠소? 나는 더 이상 기독교에 미련이 없어. 그는 조선에서는 더 이상 미래를 볼 수 없다며 상해로 떠난다고 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는 헌영에게 한 권의 책을 건넸다. 그가 건네준 책은 자본론이었다. 현순 목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와 첫 장을 넘겼다. 칠흑 같은 어두운 금음의 밤이 지나고 들판 끝에서 불그스름한 여명이 밀려올 무렵 책을 덮었다. 두 손을 책 위에 올린 채 헌영은 한치 미동도 없이 고요히 앉아있다가 들창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잉태된 빛이 들판 끝에서 고요하게 밀려들었다. 들판 끝에서 밀려오는 빛은 낯선 것이었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신비함이었다. 온몸이 감전된 듯 짜릿한 전율이 일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또 읽었다. 책장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어도 발견되는 것은 새로운 것 투성이었다. 기존의 봉건사회가 가진 모순은 필연적으로 붕괴의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들의 자가당착으로 인해 결국에는 공산주의 사회로 귀결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변혁은 급진적인 혁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조선에 대입시켜 보았다. 500년 봉건사회의 모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일본 파쇼 집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공산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급진적인 공산혁명 외에 대안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공산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총결집하여 혁명의 불꽃을 피워야 했다. 박헌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쟁의 이면과 이념 갈등이 빚어낸 비극적 인간상을 탁월하게 조명한 역사소설.
반도의 붉은 별, 소설 박헌영.